네, 안녕하세요.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 우리 아이의 새학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아이의 학교 생활을 도와주는 책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으로 나누어서 이 책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학년 책이더라도 중학년 친구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고요. 중학년 책으로 제가 소개를 한다 하더라도 고학년 친구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니까요. 딱 학년을 나눈다기보다는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42권 정도의 책이 언급이 될 거고요. 물론 그 안에 제가 쓴 책들도 몇 권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 생활을 돕는 책들을 썼으니까요. 근데 그거 외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이 학교 생활을 돕는 이 새학기 읽어보면 좋을 책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학년 도서입니다. 저학년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살짝 그림책,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글밥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은요, 책가방도 학교 가기 싫어 라는 책인데요. 제가 국어잼의 첫 번째 도서로도 소개를 했었어요. 작년에 이제 1년 동안 저희 아이와 국어잼 북클럽을 운영을 해가지고 이 활동지를 공유를 했습니다. 아주 정성 들여서 만든 활동지고요. 이제 돈 주고 이 독서 논술 학원을 다니는 것처럼 해볼 수 있는 활동지로 초등생활 처방전 카페 위에 올려놨습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은 몬스터라는 책이에요. 이제 아이들이 좀 선생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틀려도 괜찮아. 정말 유명한 책이죠. 특히나 소심한 친구들 실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많이 갖고 있는데 읽어보면 좋고요. 그리고 두근두근 1학년을 부탁해. 이거는 1학년 입학을 앞두고 혹시 학교 생활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책이죠. 최강 1학년. 네, 이번에 제가 출간한 책 1학년 학교 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당황스러운 경우를 그림 일기로 소개를 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인가요? 순서가 헷갈려요. 그냥 소개를 할게요. 거꾸로 인사법이라는 책입니다. 인사를 하기 싫어하는 새 친구가 이제 거꾸로 인사를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인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진짜 선생님들도 좋아하시고 친구들하고도 잘 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찾기 대장 김지우라는 책인데요. 3월에는 당연히 이제 아이들이 긴장을 합니다. 어색한 그런 상황에서 설렘과 두려움을 가진 친구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8살의 시간 관리라는 책인데요. 시간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어린이 자기개발 동화입니다. 그 다음에는 쉬는 시간에 똥 싸기 싫어라는 동시집이에요. 동시집 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많지 않고 그러면서도 재미있는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이 읽어보면 참 재미있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집중력 대장이 될 거야 라는 책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수업시간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주인공이 집중력이 길러가는 그 과정을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내 친구 도감이라는 책입니다. 교실에서 볼 수 있는 친구의 유형들을 정리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친구가 있구나. 맞아, 이런 친구 우리 교실에도 있었어 하고 공감을 하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할 수도 있는 책입니다. 그 다음은 내 이름은 신민준이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약간 이제 글밥이 늘어났어요. 제가 이제 2학년 담임을 맡았을 때 이 책으로 온책 읽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권을 다 같이 읽으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책인데요. 이민준인데 헷갈려서 10하고 민준이라고 써가지고 창피를 당해요. 받아쓰기를 잘하게 되는 그 과정을 담고 있는데 특히나 저학년에서는 학교에서 받아쓰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공감을 할 겁니다. 우리 반 목소리 작은 애라는 그런 책인데요.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많이 떠들어서 이제 목소리 작게 해라 라는 경우도 있어요. 이 책을 또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학교에서 싸운 날이라는 책이에요. 두 친구가 싸우면서 이제 화해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친구 관계에 대한 책도 그 전에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안 들어간 책인데 새학기가 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책으로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거꾸로 말대꾸라는 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을 하면서 자꾸 말대꾸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역시 잔소리를 하지 않고 책으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깊은 밤 필통 안에서 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상을 받은
들어간 책인데요. 깊은 밤 필통 안에서 연필들이 서로 대화도 하고 살아 움직이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럴 수 있겠다. 새 학기를 맞아서 새로 연필도 챙기고 필통도 챙기고 할 텐데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분들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오의 기절초풍 초등생활이라는 책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레오가 이제 급식이 맛이 없다고 집에서 간장 가지고 가가지고 비벼 먹고 또 변비 걸려가지고는 힘들어하고 학교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동화로 접해보는 책입니다. 자, 그 다음은 망했다라는 책이에요. 우리 아이들 망했다라는 말 정말 많이 하죠. 그래서 그 말에 대한 동화입니다. 자, 그 다음은 그래도 용기라는 동시집이에요.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동시집을 넣은 이유는 2학년 국어 교과서에 동시들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이 동시라는 게 비유적인 표현도 배우고 아까 말했듯이 글이 많지도 않기도 하고 내가 동시를 써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학교 안전을 부태라는 책입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아야 하잖아요. 어디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거 새학기 때 꼭 이야기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학년 도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중학년들이 읽어도 좋을 책들 많이 있었죠? 자, 그 다음은 중학년 도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안에 인싸되기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2학년 때 반장이 되기를 원했지만은 2학기 때 한 표밖에 얻지 못해서 3학년이 되면은 무조건 반장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는데요. 자, 일주일 안에 인싸되는 법이라는 동영상을 발견을 하게 되고 새로운 반에 가서 비법을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장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귀신 선생님과 진짜 아이들이라는 책입니다. 4학년 아이들이 동화책에는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첫인상처럼 굉장히 무섭습니다. 귀신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에 일어나는 학교 생활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이제 곧 닥칠 새학기 맞아 학교 생활 이랬었지 기대하기도 하고 그 전학년을 떠올리기도 하고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은 가정통신문 소동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정통신문 많이 있잖아요. 가정통신문 소동 읽으면서 또 소통에 대한 생각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못 뽑은 반장이라는 책이에요. 많이 유명하죠. 그리고 어린이 그 드라마로도 있어요. 어쩌다가 반장이 된 이로운이라는 주인공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그 학교 생활의 이야기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잘못 걸린 선생님도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학교 생활의 이야기 재미있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칠판에 딱 붙은 아이들입니다. 칠판에 손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상상을 통해서 경쾌하고도 코믹하게 이야기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박쉐하는 법이라는 책인데요. 자, 이거는요 건방이의 수련기라는 재미있는 동화를 쓴 천효정 작가 초등교사이죠. 그분이 쓴 책인데 내가 해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하고 이제 수학 숙제를 대신 해주는 대신에 뭐를 해줘라. 뭐 해주는 대신에 뭘 해줘라 하면서 꼬리를 물면서 처음에 이제 조건을 걸면서 숙제를 해주라고 했던 그게 이제 계속 친구들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무서운 문제집이라는 책입니다. 여기는 초등학교 3학년 한영재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수학이 너무 쉬워서 시시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을 좀 무시하는데 여기에서 겸손의 의미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중학년 도서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고학년 친구들을 위한 책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계발류를 말씀을 드릴게요. 5, 6학년 됐으면은 10대를 위한 이런 게 들어간 책들 읽을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성인의 책들도 읽을 수가 있을 텐데요. 10대를 위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성공대화론, 자기관리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데일 카네기의 책 저도 이제 성인용으로 나온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10대용으로 이제 나온 거죠. 인간관계 같은 경우에는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자, 솔직하게 진심으로 칭찬하자, 상대방의 간절한 욕구를 일으키자, 경청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읽어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기관리 같은 경우에도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자,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자, 걱정과 싸우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읽어보면 도움이 될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공 대화로는요, 용기와 자신감 높이기, 뭐 준비하기, 기억력 높이기, 청중을 깨어있게 만들기, 이런 식으로 말하기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10대를 위한 그릿이 끝까지 하는 힘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읽어보면 좋겠고요. 고정욱 작가가 쓴 10대를 위한 자존감 업 특강입니다. 그래서 자존감 올리는 방법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는 약간 동화 쪽으로 가볼게요. 절교의 여황. 이거는 수상한 시리즈 쓴 박현숙 작가님이 쓰신 건데요. 딱 제목이랑 표지만 봐도 저거 여자아이들의 이 절교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크게 3가지 고학년 친구들의 고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절교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구덩이라는 책이에요. 영어로도 호우스라가 있어가지고 장편 소설인데 아이들이 조금 독서력이 되면은 충분히 빠져서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학동네 청소년 문학상 받은 책으로 독고섬에게 반하면, 친구들이 다 싫어한다, 이렇게 첫인상이 안 좋다 이렇게 속단해가지고 싫어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은 또 다른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처음 5학년 6학년 올라가가지고는 속단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겪어보고 지내보면서 친구들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12살 장래희망, 5학년 6학년 되면은 장래희망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을 해보고 또 성교육과 관련된 책도 읽어보면 도움이 되겠죠. 생리를 시작한 너에게, 가슴이 궁금한 너에게, 우리 여학생들 혹시 생리를 시작했다면 읽어보면 좋겠고요. 또 이 사춘기 애들이 많이 왔잖아요. 사춘기 대 아빠 갱년기, 딸은 사춘기, 아빠는 갱년기, 사춘기 아들과 갱년기 엄마, 이런 것들 아이들과 같이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계절 어린이 문학상이라든지 문학동네 상이라든지 이런 걸 받은 거는 작품들이 다 좋잖아요. 그래서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한번 책도 찾아보시고 또 관련된 또 좋은 책들이 있다면 댓글도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새학기도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